아니 이런 말이 아직도 쓰인단 말이에요. 저첩이. 발정 홍준표 의원께서 바른정당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첩이 아무래도 번철하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진짜 그런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진짜. 비유가 너무 저질이야. 네.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러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늘상 생각이 왔던 건 잠꼬대처럼 문득 떠오른 게 비유를 하긴 해야겠는데. 매일 보던 사람에 대해서 네.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원이 모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차님? 제1야당의 의석을 107석이나 가진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첫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삐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돼지 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속마음은 꺼져 이 새끼야. 그렇죠. 말이 좋아 여성관이지. 요거는 정신머리예요. 여성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건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여성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근혜 속해 있는 정당 새누리당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서 탈당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첩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원당치 않고요. 적폐가 똘똘 뭉쳐있는 정당이 처와 첩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하물며 박근혜한테도 이런 단어를 안 썼거든요. 진짜 박근혜한테도 그러네. 안 썼어요, 우리 이런 예, 단어를. 작은 엄마라고 했나요 그때는? 뭐라고 했지? 최태민의 예. 예, 근데 이 홍준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홍길동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길동이가 갑자기 왜? 홍길동 엄마가 본처가 아니었잖아요. 아, 작은 그래서 엄마였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구처럼. 속담에요.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왔는다 이런 말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죠? 네. 씨앗이 아니고 씨앗이야. 씨앗. 씨앗. 씨앗이 바로 첩이란 뜻이에요. 아. 그런 정도로 이제 오. 사람 사이 원초적인 질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빗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홍준표는 왜 가끔씩 우리가 방송 초창기 때 그런 표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일부러 좀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도 좀 있었겠지만 어디 술자리에서나 들을 만한 이야기를 뭐 방송으로 한답시고 막 이렇게 조롱하던 것이 생각이 좀 나는데 홍준표야말로 이런 과예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이런 건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리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뇌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스타일이라고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머리에서 한 번쯤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일종의 나는 병이라고 봐요. 비유들이 너무 저질이야. 그러니까 혁신위원장하고 지금 홍준표 당대표하고 둘이 하는 걸 보면 각자가 다른 당 사람 같아요.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대로 가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자 다른 당인 것처럼 알아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은 똑같잖아,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혁신위원장의 그 어떤 표현들은 뭔가 좀 배운 티는 나잖아요. 어디서 공부하고 왔다는 티는 나는데. 혁신위원장은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일배하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자기한테 필요하면은.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 중에 뭐 여성분들을 반인륜적인, 강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일베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안 남아 있는 그들만의 성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일베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들을 놓고 공당의 혁신위원장이 일베라고 말하는 건 홍준표나 똑같은 새끼 이 새끼도. 어떻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잘 모이네요, 걔네들 보면. 그래서 뭐 그 혁신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신보수주의를 내세운 혁신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거 보고 하태경이 그랬잖아요. 일베당이 신보수면 파리가 세다. 오, 파리가 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뉴라이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또 다른 개념의 뉴라이트를 포방한 거예요. 신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 신보수주의 이념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신보수주의의 방향으로는 긍정적인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 중심 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 4가지를 들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보수주의를 표방했지만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 친박에 관한 문제, 이것들은 말하지 않은 채 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어떤 청산도 없이 타이틀만 신보수주의에 기치를 내걸었다. 그래서 지금 진정성 하나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국민 기만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기만술이 대단한 게 신보수주의의 방향이라고 설정한 이 네 가지가 저는 섬뜩해요. 긍정적 역사관, 이거는 박정희식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위대해. 대한민국은 역사가 위대했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국뽕, 소위 얘기하는 국뽕의 역사관을 갖고 가겠다는 거고요. 대의제 민주주의, 촛불 집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뜻을 유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거고요. 서민 중심 경제는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담배값 갖고 지금 덮어 씌우는 것 같고요. 글로벌 대한민국, 얘네들이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 선언문 자체에서 그 문구만으로도 뭔가 좀 눈에 확 거슬리는 것들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나쁜 놈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헌법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공당이 이런 표현을 공식 문서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념이 없는 짓인 거고, 그리고 네 가지 가치 중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실현한다는 문장 안에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표현이 나와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도 이제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역사관부터 지금 현재 정치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 그냥 다 때려박다 보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은 혁신위원회라고는 하지만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옛날 가죽을 가져와서 다시 쓰겠다는 것 같아요. 혁신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뭐 시작한 거니까 알아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밀어내는 거죠. 선거로. 그리고 아까 지금 그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이야기했는데, 직접민주주의 하기에는 너무 커져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궁여지책을 통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주의가 원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거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대의민주주의죠. 요거를 이제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좀 보는 게 맞겠지만, 할 수 있다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처첩연대에서는 홍준표의 당대표 사퇴를 촉구합니다. 처첩 연대. 그것도 뭐예요? 방금 만들었어요. 뭐 초와 첩의 연대? 뭔 말이야 그거 이게? 괜찮은데? 어. 아니, 사이 좋으면 좋죠, 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조선시대 같은데 늘상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첩을 하니까. 예. 왕이 이제 좋은 정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기 위해서 대신들한테 뭐 축첩 금지령 이런 거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축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보지 않습니까? 그 증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가도 보면 뭐 본 부인의 자녀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한 가지 재밌는 것 말씀드릴까요? 혹시 그 옛날에 이거 들어보셨어요? 서얼이라고. 예. 서얼. 서얼이 뭐냐면 서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첩이 나오는 자식들. 그렇죠. 본부인이 안에서 낳은 적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고 서얼이라고 그러는데, 서얼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첩을 얻었을 때 이게 신분이 여자가 양인이면 그 밑에서 난 자식은 서고요. 천민의 엄마 밑에서 난 자식은 얼이에요. 그래서 서얼이라고 하는 거고, 홍길동은 얼이에요. 서자가 아니고 얼자. 나는 축 남편 하고 싶은데. 얼. 나이스. 축편. 축편. 들라이르라. 신청받습니다. 면접 언제 봐요? 게시판에 이메일만 써주세요. 자,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체게바라님 트윗인데요. 장인을 영감탱이로 부르는 양반의 당은 일부 다처제를 시행 중인가 봅니다. 표현도 참 저렴하시네요. 홍준표, 본초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 바른정당 폄하. 달빛은 바람의 실려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홍준표 바른정당이 본초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 그렇다면 자유당이 본초라는 말인데
대체 남편은 언놈이야? 이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호수라 육님은 홍준표가 첩이 번처라 외쳐본들 첩일 뿐. 근데요, 박근혜 친정엄마는 번처였어, 첩이었어? 뭐 이런. 그렇죠. 유경수 여사 말하는 거죠. 유경수 여사 둘째 부인이죠. 아니요, 셋째야. 그건 첩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한 거죠. 예. 박정희 씨가 본처와 헤어지고 두 번째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아들을 낳고 살다가 아들이 죽고 여자와 헤어지고 세 번째 만난 게 유경수입니다. 이거는 홍준표 발언과 상관없는 건데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그냥 사해군이라는 분. 서미경이 신격호 첩으로 들어가서 받아먹은 게 재계 꽃뱀 최강으로 불리는데 사실 이 방면 최강자는 영풍재지 노미정 부사장. 번처 자살하고 아들들 경영권 박탈당하고 지분 55%를 무상 증여받아서 그룹 자체를 자기 걸로 만든 다음 고배당으로 먹튀함. 그게 지금 드라마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품위 있는 그녀가 김희선 나오는 예, 예. 그 드라마의 그 이야기를 방금 영풍재지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들 좋아. 저만 믿으셔요. 아, 김선아. 드라마를 다 보시는 거야? 나만 안 보는 거야? 너무 예뻐. 김희선이. 아, 그 김희선 그 여배우요? 네. 홍준표의 말에 그 앞이 있었군요. 첩이 아무리 번처라고 여러분들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덕고다이이지 덕불장군은 아닙니다. 미친놈 아니야. 어둠의 다크니스. 전설의 레전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그 이혜원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사라지면 좋겠다고. 네.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혜원이 홍준표를 까주니까 이혜원 좋아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약속 결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서로가 감정이 좋다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의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 홍준표도 좋고 이혜원도 좋고 바른정당도 좋고 자유한국도 좋은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 흐름에서는 바른정당한테 유리해요. 이렇게 싸우게 되면 네. 그렇지만 홍준표나 이혜원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감을 나타내주면 언론이라는 건 되게 웃긴 거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도 언론이 안 받아주면 그냥 묻혀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공방을 받아줌으로써 그 두 사람의 정치적 가격은 엄청 올라가죠. 근데 우리도 언론이랍시고 이야기하기엔 딱 재미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 쓰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클릭수도 많으니까. 저는 그 이혜원 의원이 그 홍준표 같은 그 여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홍준표에 관련된 것보다 이혜원 의원이 그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는 맞아요, 그게 더 맞아요. 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지금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인터뷰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인터뷰 말미에 홍준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중을 따지자면 이혜원 의원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문제의 해법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게 바른정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명박식 마인드.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붙이잖아요. 타이틀을. 예. 우리는 타이틀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첫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 근대적이고 삐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돼지 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속마음은 꺼져 이 새끼야. 그렇죠. 말이 좋아 여성관이지. 요거는 정신머리예요. 여성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건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여성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근혜 속해 있는 정당 새누리당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서 탈당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첩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원당치 않고요. 적폐가 똘똘 뭉쳐있는 정당이 아니고 씨앗이야. 씨앗. 씨앗이 바로 첩이란 뜻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사람 사이 원초적인 질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빗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홍준표는 왜 가끔씩 우리가 방송 초창기 때 그런 표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일부러 좀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도 좀 있었겠지만
어디 술자리에서나 들을 만한 이야기를 뭐 방송으로 한답시고 막 이렇게 조롱하던 것이 생각이 좀 나는데 홍준표야말로 이런 과예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 이런 건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뇌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스타일이라고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머리에서 한 번쯤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일종의 나는 병이라고 봐요. 비유들이 너무 저질이야. 그러니까 혁신위원장하고 지금 홍준표 당대표하고 둘이 하는 걸 보면 각자가 다른 당 사람 같아요.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회대로 가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자 다른 당인 것처럼 알아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은 똑같잖아,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엔 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혁신위원장의 그 어떤 표현들은 뭔가 좀 배운 티는 나잖아요. 어디서 공부하고 왔다는 티는 나는데. 혁신위원장은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일배하라고. 아, 그럴 수 있죠. 자기한테 필요하면은.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 중에 뭐 여성분들을 반인륜적인, 강간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일베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안 남아 있는 처와 첩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하물며 박근혜한테도 이런 단어를 안 썼거든요. 진짜 박근혜한테도 그러네. 안 썼어요, 우리 이런 예, 단어를. 작은 엄마라고 했나요, 그때는? 뭐라고 했지? 최태민의 예. 예, 근데 홍준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홍길동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길동이가 갑자기 왜? 홍길동 엄마가 본처가 아니었잖아요. 아, 작은 그래서 엄마였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구처럼. 속담에요.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왔는다 이런 말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봤죠? 네. 씨앗이 아니 이런 말이 아직도 쓰인단 말이에요. 첩첩이. 발정 홍준표께서 바른정당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첩이 아무래도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진짜 그런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진짜. 지금 비유가 시대에. 너무 저질이야. 네.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러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늘상 생각이 왔던 건 잠꼬대처럼 문득 떠오른 게 비유를 하긴 해야겠는데. 매일 보던 사람에 대해서 네.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원이 모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마차님? 제1야당의 의석을 107석이나 가진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